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제37회 전산회계 FAT 2급 실기풀이 시작하겠습니다. 자, 윤아 악기는 악기, 도매 및 상품 중개업을 운영하는 개인기업입니다. 7기 2019년도 1월 1일부터 19년도 12월 31일까지 자, 물음에 답하시는 문제입니다. 기초정보관리 문제 10점짜리 그 중에서 거래처 등록 및 수정하는 문제가 나왔습니다. 자, 문제를 보시면서 자, 이 부분이 처음으로 등록하는 문제인지 아니면 자, 고쳐야 되는 문제인지 문제를 잘 읽어보시게요. 거래처 연이 악기상의 사업자 등록증 관련 내용이 변경돼요. 자, 변경되어 있다는 것은 기존에 이미 등록이 되어 있다는 얘기죠. 그랬을 때 사업자 등록증을 확인하셔서 변경사항을 수정하시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자, 오셔서 회계 거래처 등록으로 들어오셔가지고 그 중에 연이 악기상이 바로 보이네요. 자, 보이지 않는다면은 바로 컨트롤 키하고 F 눌러서 자, 여기다가 연희라고 두 글자만 찍고 찾으시면은 이렇게 내려가면서 연희로 시작하는 거래처를 아래쪽 방향으로 내려가면서 찾을 텐데 자, 이렇게 잘 보여요. 바로 찾았습니다. 자, 그렇다면은 일단 사업자 등록번호 들어가겠습니다. 305-3281-253 맞고 대표자 이름 정연희, 도매 및 상품 중개업, 악기 외. 자, 주소요. 주소 틀렸습니다. 주소 여기가 지금 동구인데 여기는 서구로 돼 있어요. 자, 물음표 눌러가지고 우편번호 검색을 하지 않아도 크게 문제되진 않지만 자, 서울특별시가 아닌 대전, 광역시, 동구, 자, 가양남로 한 칸 띄우고 14. 자, 이렇게 조회 결과가 없습니다. 이러면 당황하지 마세요. 자, 이렇게 없을 줄 알고 여기서 어떻게 했다? 바로 자, 이렇게 찍어가지고 대전, 광역시, 동구, 가양남로 14 해가지고요. 혹시 이 세부 주소는 이쪽에다가 쓰셔도 되고 한꺼번에 윗줄에다 쓰셔도 아무 상관이 없어요. 자, 이렇게 넣으시고요. 자, 그런 다음에 전화 팩스 지나가시고 자, 부서, 사원, 거래처, 분류. 자, 이 부분은 점수하고 관련이 없지만은 부로 체크를 해주겠습니다. 자, 그런 다음에 단위 신고 거래처. 자, 지나가시는데요. 꼭 여기서 기억하셔야 될 부분이 추가 사항이지요. 자, 메일. 자, 메일도 틀렸군요. 변경 사항이 있어가지고 자, 이 부분도 고쳐주시겠습니다. JY 소문자 9376 그렇게 하고 나머지는 맞아요. 자, 그래서 두 가지 고쳤습니다. 지금 보시면 주소하고 이메일하고 두 가지 고쳤고요. 사업자 단위 주사업장이라고 하는 거 이게 지금 궁금해 하시는 분도 계실 수 있어서요. 이 사업자 단위 주사업장 여부라고 하는 것은 여러 개의 사업을 만약에 하고 있다면 사장님이 여러 개의 사업을 소유하고 있다면 그 중에 주된 사업장에서 하나의 사업자 등록을 해가지고 신고납하는 제도를 말하는 거예요. 원래 부가가치세는 각각 사업장마다 신고납하는 게 원칙이죠.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고 사장님이 한 사람이다. 그런데 여러 개의 사업장을 가지고 있다. 그랬을 때는 주 사업장에서 이 신고와 납부를 한꺼번에 할 수 있게끔 해놓은 제도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자, 지금은 여기를 부로 체크를 해주신다. 자, 이 부분은 시험하고 관련이 없습니다. 자, 이번에 수정한 사항을 보시게 되면 두 가지다. 자, 두 가지. 자, 이 부분하고요. 이 주소 부분. 자, 주소를 한 줄에다 쭉 쓰셔도 되고 자, 밑에다가 세부 주소 쓰셔도 되고 그리고 두 번째 했던 것이 추가 사항 쪽으로 오셔가지고 이렇게 메일 자, 이 부분까지도 담당자 메일까지도 자, 수정을 했습니다. 자, 2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두 가지죠. 자, 그 다음입니다. 자, 이번에 또 손익계산서가 나왔습니다. 자, 손익계산서는 맡아놓고 나오는 문제다. 그래서 정기분 손익계산서에서 여러분들이 지금 문제 자체를 안 봤지만 항상 손익계산서 보실 때는 어디를 보셔야 된다? 그렇죠. 단기순이익을 맞추셔야 되는 것이죠. 그렇게 하고 맨날 틀리는 게 있다면 뭐다? 그렇죠. 상품 매출 원가가 맨날 틀리더라. 자, 이거는 이 두 가지는 필수로 확인해야 되는 코스죠. 자, 그렇다면은 손익계산서의 단기순이익 아니나 다를까 틀렸습니다. 자, 이 금액하고 이 금액하고 정확하게 일치를 해야 하는데
보시다시피 금액이 맞지가 않아요. 보시다시피 여기는 4,000 그리고 여기는 6,000 자, 해서 약 2,000 차이가 납니다. 자, 그렇다면 자, 하나씩 확인해 볼까요? 자, 일단 상품 매출액은 3억. 오케이. 자, 매출 원가. 자, 보조화면 여셔가지고 자, 확인을 해보니까 뭐예요? 저 이번에 보니까는 여기가 틀렸어요. 여기가 기초 상품이 2천만 원이네요. 평소 같으면 항상 여기가 틀려나가지고 이 기말 상품 재고액 당연히 어디 가서 이 부분이 맨날 틀려놓으니까는 이쪽으로 가서 자, 이거 고치려고 기능 모음 쪽에 정기분 세무상태표로 가서 당연히 이번에도 수정하는가 보다 라고 생각했는데 아니었습니다. 의외로 자, 이 부분이 틀렸군요. 자, 여기 이 부분이 틀려서 자, 이 부분 자, 여기 2천만 원으로 고쳤습니다. 자, 그런 다음입니다. 반영이 잘 됐지요. 자, 이번에는 판매비와 관리비. 여기도 안 맞아요. 판매비와 관리비도 금액이 안 맞습니다. 자, 뭐가 틀렸을까? 자, 이럴 때도 쉽게 가세요. 쉽게. 자, 판매비와 관리비 찍으시고 항목 보기라고 찍어주셔서 판매비와 관리비 항목만 보시고요. 그 중에 급여, 자, 복리, 여비, 접대. 자, 그러다가 자, 보험료가 틀렸군요. 120만 원 보험료. 차량 유지비, 운반비, 그리고 소모품. 저기다가 830번 소모품 비까지 넣어서 80만 원 넣었습니다. 다시 전체 보기 찍어주시고요. 이렇게 판매비와 관리비 자, 이렇게 맞춰주시고 자, 영업이익까지 잘 맞았습니다. 와, 됐네요. 자, 이번에는 두 가지가 틀렸나봐요. 자, 뭐하고 뭐였더라? 자, 여기 보시면은 일단 상품 매출 원가 부분하고 그 다음에 금방 고쳤던 거 금액 여기 지금 보험료 그렇죠? 보험료 금액하고 이런 것들을 체크를 잘 해주셔야 돼요. 그래야지만이 이 소모품비하고 이 세 가지 이렇게 체크를 하고 오셔야지 나중에 시험 끝나고 자 저녁 8시에 가다반 나오지 않습니까? 그때 쉽게 확인하시고 편안하게 한 달을 기다릴 수가 있겠죠. 자, 그 다음 가겠습니다. 3번. 자, 추가 등록 나왔습니다. 개정 과목 추가 등록 및 적요 등록이라고 나왔어요. 자, 이렇게 골고루 나옵니다. 개정 과목하고요. 적요하고 한번 가볼까요? 자, 유나 악기는 일반적인 외상 매출 거래는 외상 매출금 계정으로 처리를 하고 할부 매출이 있다면 외상 매출 거래는 할부 외상 매출금 계정으로 구분하여 회계 처리하고자 합니다. 자, 127번 가셔가지고 개정 과목 및 적요 등록 여기다 놓고 127번 바로 눌러주시면요. 이렇게 회사 설정 개정 과목 이거는 뭐다? 비어있는 칸이다. 자, 할부 외상 매출금이라고 써주시면 되겠다. 자, 왜냐하면 검정색 이러한 것들은 지금 비어있는 거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딱딱딱딱 타자치면 돼요. 빨간색은 자, 개정 과목 빨간색은 어떻게 수정한다? 자, 그냥은 안 되죠. 자, 컨트롤에다가 자, F1 키를 눌러주셔서 개정 과목 수정하시는 겁니다. 빨간색인 경우 수정은 컨트롤 F1 한번 살짝 눌러주시고요. 그리고 타다닥탁 치시면은 수정이 되죠. 자, 그 다음입니다. 자, 여기 중요한 사항이 하나 있었습니다. 127번에서 이 사용 옆에 보시면 요 구분 있어요. 구분. 자, 이 구분에 분명히 3번 일반이라고 되어 있죠. 자, 일반으로 체크해 주시고요. 그리고 현금 적용. 자, 이 부분에 1번 찍어 주셔서 할부 외상 매출금 현금으로 수취 빵빵. 그래서 연필이 나옵니다. 타자 쳤다는 얘기죠. 대체적용 1번 할부 판매에 의한 할부 외상 매출금 발생. 의외로 오타 많이 내십니다. 자, 어떻게 하자는 겁니까? 이 3점. 자, 이렇게 오타가 있으면 점수를 줘야 됩니까? 말아야 됩니까? 확인 잘 해주시고요. 자, 그 다음 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하셔서 기초 끝났고요. 쭉 내려서 이제 분계 한번 시작하겠습니다. 결국은 분계죠. 10문제 분계. 자, 일반 전표 오셔가지고 날짜 확인해 보겠습니다. 7월 7일 사무실에서 사용할 종이컵과 물티슈를 구입했다. 자, 비용으로 잡자. 자, 이렇게 금액이 크지도 않고요. 7월 7일 날짜에 이런 것들은 사무실에서 사용한다 그랬으니까 뭘로?
그렇죠. 성우품비 3만원. 자, 대금은 현금. 오, 쉽게 가는데 처음에 자, 그래서 출금전표 끊겠습니다. 자, 날짜 7월 7일자. 자, 1번 출금전표 830번 성우품비 금액 3만원. 끝났죠? 여기다가 소모 두 글자 찍어도 상관없습니다. 자, 코드는 무조건 800번대 쓰셔야지 500, 600, 700 아니다. 자, 해서 판매비와 관리비로 끊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 가보겠습니다. 자, 2번 포장 및 배송 전문 업체인 영상퀵 서비스에서 판매 상품을 배송하고 배송비는 당사 부담으로 현금으로 지급을 했대요. 자, 여기도 날짜. 자, 7월 10일자가 되겠습니다. 7월 10일자. 자, 이러한 경우에는 지금 배송비니까 운반비로 잡으셔도 되죠. 자, 매출, 상품 판매. 여기 분명히 판매 상품을 배송하고 라고 그랬어요. 만약에 상품 매입과 관련해서 배송비였다면은 차변의 상품이라고 매입 부대 비용으로 보셔야겠지만 지금 같은 상황에서는 여기 운반비로 잡아주시고요. 25,000원. 자, 여기도 현금 나왔습니다. 현금. 자, 이 37일 은근 쉬워 보이는데요. 끝까지 쉬울지 기대됩니다. 11자 출금. 자, 운반 824. 따다닥 해서 25,000원 해서 끝났죠. 자, 그 다음. 자, 영업부 직원의 회의하고 식사하고 카드로 결제를 했습니다. 와우, 식사 대금이 14만 3천원 나왔고요. 강남 생고기집에서 밥을 먹었군요. 7월 15일자. 7월 15일자. 자, 우리 영업부니까 직원이니까 뭘로 가자? 복리후생비. 금액은 14만 3천원. 자, 대변 쪽에는 카드입니다. 카드는 미지급금이 되겠죠. 자, 미지급금의 거래처는 어떻습니까? 강남 생고기? 아니죠. 국민카드. 자, 이렇게 가주셔야 되겠죠. 7월달 15일자. 차변 쪽 811 복리후생비 14만 3천원. 대변 쪽에 253번 미지급금. 국민카드 14만 3천원 해서 항상 밑에 차액 생기지 않도록 넣어주시고요. 자, 카드 나왔다 미지급금. 카드 나왔다 미지급금. 자, 정확하게 해주셔야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자, 4번 되겠습니다. 이렇게 파란색 나왔으면 벌써 센스 있게 아하 상품하고 관련되는구나. 자, 상품 구입하고. 자, 여기서 핵심 포인트. 왜 문제를 제대로 읽질 않으십니까? 여기 7월 20일자 지급한 계약금 이게 나왔기 때문에 반드시 뭐 하자? 7월 20일자 가자. 자, 합격 보장이라고 그랬어요. 합격을 보장하려면 문제를 읽으세요. 문제를. 여기다가 23일. 자, 23일 가서 보시면은 차변에 상품이 400만 원이 들어왔는데 그에 대한 대금으로 지난번에 미리 준 뭐가 있더라? 선급금이 있더라. 자, 여기 보시면은 이렇게 분계를 찍어 보시면 선급금이 있을 거 아니에요. 자, 요거를 차변에 있던 선급금을 대변으로 빼줘야죠. 코드 131번 선급금 빼자. 자, 이 부분에서 40만 원 빼주시고 먼저 준 거예요. 자, 매입하기로 하고 물건 확보하려고 계약금 쪽으로 먼저 준 거. 그리고 나머지 그거는 월말에 지급하기로 했어요. 상품 구입하고 대금 못 줬습니다. 외상 매입금 되겠죠. 자, 이때 거래처. 자, 여기도 누구고 여기도 자, 윤화악기가 지금 우리가 어디예요? 자, 우리가 윤하면 여기는 승윤 이 되겠죠. 승윤악기, 승윤악기, 여기도 승윤악기. 자, 이렇게 해서 거래처 두 군데 다 쓰셔야 되겠습니다. 7월 23일자 차변 146번 상품 400만원. 대변 쪽에 131번 선급금 승윤. 자, 40만원. 그렇게 하고 또 엔터 하시고 251번. 제가 지금 여기가 워낙 두 글자 이렇게 외상 이렇게 찍는 거 이런 거를 지금 안 하고 있죠. 자, 그거는 이미 기초 편에서 이미 다 하고 왔으니까 그거 한번 보시고 오셔야 돼요. 분개할 때. 자, 그 다음 되겠습니다. 자, 5번. 자, 이번에는 유형과 무형자산 매각하는 문제가 나왔습니다. 자, 이런 문제도 굉장히 많이 나오죠. 그러면 이때는 공식이 있지요. 자, 어떻게 대입을 하셔야 됩니까? 자, 사용하던 승합차를 팔았을 때 대변 쪽으로 차량 운반구
자, 뭐가 나가자? 취득가액, 취득가액. 자, 취득가액이 나간다. 취득가액이 처음에 구입했던 이 취득 원가라고 하는 거 있지요? 자, 요거 얘기하는 거예요. 2,500만 원. 자, 요거부터 빼주셔야 돼요. 그래서 2,500만 원 취득가액 나가고, 그리고 두 번째 해줘야 될 거. 이게 첫 번째였다면 두 번째 여기다가 감상루, 감가상각 누계액. 그동안에 이 차가 가치 감소로 없어진 그 누계가 1,000만 원이다 라는 것이지요. 그래서 고로 이 차량 운반구에 이 취득은 2,500이었지만 현재 장부금액은 취득에서 감상루를 뺀 거죠. 자, 1,500짜리입니다. 1,500짜리. 1,500짜리 승합차 매매 대금 1,500원. 1,500만 원. 1,500만 원에 팔았어요. 그러면은 이익도 손해도 나지 않았네요. 자, 그렇다면 뭐 여기다가 현금 500만 원. 그렇게 하고 나머지는 미수금이 되겠죠. 1,000만 원. 해서 차변과 대변의 금액이 정확히 일치하고 끝나는데요. 자, 간혹은 어떻게 처리가 됩니까? 간혹 가다가는 여기가 이쪽이 유형자산 처분에서 손실이 생겼다는 둥. 그쵸? 이쪽이 만약에 금액이 뭐 1,500에 지금 안 팔고 1,000에 팔았다든가 이랬을 때는 손실이 생겼을 것이고요. 더 받았다 그러면 이쪽에 유형자산 대변 쪽에 처분 이익이 생겼겠죠. 지금은 이것도 저것도 안 나왔습니다. 자, 여기서 정리하고 가자 그러면 이게 무조건 몇 번? 자, 이게 1번. 그 다음에 2번은 여기죠. 2번. 그렇게 하고 3번에 유형자산 처분. 자, 하는 이익인지 손실인지 그거 생각을 하셔야 된다. 자, 입력 한번 해보겠습니다. 7월달 31일자 대변 쪽 먼저 쓸게요. 208번 차량 운반구 2,525 더하기 빵. 차변 쪽에 200 몇 번 거, 그렇죠. 9번 거 감가상각 누계액 금액은 1,000만 원. 차변 현금 500 써주시고, 자, 차변 120번 미수금의 거래처가 어디다? 자, 미수금 누구한테 받았다? 민수중고 해서요 1,000만 원 이렇게 정확하게 거래처까지 체크를 하셔야 된다. 자, 한 채 오차가 없이 입력을 하셔야 차익 생기지 않습니다. 자, 그 다음 되겠습니다. 자, 매출, 상품 매출 계약을 하고요. 여기 지금 또 착각하시는 거가 상품 매출을 했어요? 아니면 매출하기로 계약을 했어요? 그렇죠. 계약을 하고, 자, 계약금을 보통예금 계좌로 입금을 받았습니다. 자, 보통예금 통장에 돈이 들어온 건이죠. 그렇기 때문에 8월 2일자 차변에 보통예금 통장에 돈 들어왔다. 자, 기분 좋다. 그런데 왜 들어왔다? 선수금이다. 이렇게 매출을 하기로 하고 받은 거, 먼저 받은 거, 자, 선수금이 되겠죠. 자, 다인 피아노까지 쓰시면 되겠습니다. 8월달 2일 차변 103번 보통. 자, 은행 쓰셔야 됩니다. 국민은행 52만 원. 대변 쪽에 259 선수지요. 거래처 다인 피아노. 오케이. 자, 됐죠? 자, 그 다음 7번 되겠습니다. 상품 외상 판매 대금을 어음으로 받았습니다. 자, 8월 10일자. 자, 10일자. 자, 여기서 상품 외상 판매 대금이었으니까요. 외상 매출금이었겠고요. 이 외상 매출금을 받았으니까는 차변에 받을 어음 쓰시면 되겠죠. 1,000만 원. 자, 이렇게 쓰시고 여기도 1,000만 원 쓰시고. 자, 받을 어음의 거래처는 수연풀롯. 여기도 수연풀롯. 그런데 이쯤에는 여기 보시면 뭐가 보입니까? 그렇다. 자금 관련 정보가 보인다. 자, 요거 F3번 눌러서 자금 관리하고 가셔야 되겠죠. 침착하게 오셔서 8월 10일자 차변에 110번 받으러음 수연풀롯 1,000만 원 짠. 대변에 108번 외상 매출금. 자, 위아래 같아요. 이럴 때는 그냥 뭐 더하기 한번 눌러주셔서 엔터 하고 1,000만 원 넣으시고 다시 한번 오셔서 F3번
눌러주시고요. 어음번호 보시면은 20자리죠. 자, 이럴 때는 무슨 어음? 이 부분이 약속이 아니다. 바로 몇 번? 전자다. 6번입니다. 6번. 자, 어디 나와 있다? 여기 나왔어요. 여기 전자라고 6번. 그래서 여기를 6번으로 찍어주시고요. 자, 어음번호 앞에 은행 004가 국민은행이고 2019 08 8월달 10일 1, 2, 3, 4, 0, 6, 7, 8, 9. 자, 만기 2019년도 11월 10일 넣으시고 은행은 국민 넣으시고 지점은 청림동 되겠습니다. 자, 끝났죠? 반드시 확인하셔야 된다. 뭘 확인해요? 여기 적요. 여기 들어갔냐고요. 실컷 입력했으면서도 나중에 보시면은 안 들어갔는데요. 이러신 분이 꼭 있어요. 여기를 반드시 확인하셔서 이렇게 반영되었음을 확인하셔야 됩니다. 자, 그 다음 가겠습니다. 다음 문제 8번. 참고 건물의 신축 공사를 위해서 계약금 8월 14일 날 지급하고 받은 입금표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8월 14일 날 가보세요. 이렇게. 아, 그랬을 때 여기 안 가본 학생들은 100% 틀려요. 왜냐면 여기 건설 중인 자산으로 되어 있거든요. 참고 건물의 신축 공사를 위한 계약금은 선급금이 아니고 뭘로 되어 있다? 건설 중인 자산으로 되어 있었기 때문에 이렇게 이 계약금 사정이 생겨갖고 신축 공사가 불가능하게 됐대요. 불가능. 그러면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지급하였던 계약금 다시금 통장으로 돌려받아야 되겠죠. 8월 20일 날짜에. 그렇기 때문에 자, 요거는 순서대로 자, 돌려받아요. 자, 20일자에 사변에 있던 건설 중인 자산 대변 쪽으로 빼시고 다시금 여기 차변에는 뭘 쓰자? 보통 예금 통장에 100만 원이 들어왔다라고 하자. 그렇죠? 거래처는 어디다? 국민은행이 되겠다는 거죠. 자, 잘 보시고요. 회계 2급은 문제 잘 읽고 이렇게 제시된 날짜가 있으면 가보시는 거예요. 자, 대변 쪽으로 건설 중인 자산 빼주시고요. 100만 원. 차변 쪽에는 103번. 은행은 국민은행이 되겠습니다. 100만 원. 자, 그 다음 되겠습니다. 9번. 자, 이번에 9번에서는 지방 출장을 간 박선주 사원으로부터 출장 및 추가 요금 요청이 있어갖고 농협은행 보통예금 계좌에서 이체를 했어요. 자, 그러면 여기 조심하셔야 되겠어요. 22일자에 이렇게 출장 가서 정산한 게 아니죠. 요거 일단 가지급금으로 잡아주셔야 됩니다. 아직 출장 갔다 와서 제대로 정산하기 전까지는 가지급금이에요. 어떻게 될지를 모르는 거죠. 앞에 가짜가 무슨 가짜? 거짓가. 자, 그렇게 하고 대변 쪽에는 보통예금 통장에서 12만 원 돈이 나갔습니다. 자, 여기까지는 잘 했는데 중요한 사실 또 두 가지. 가지급금이 누구한테 갔다? 박선주. 그렇죠. 보통예금 통장 거래처는 어디다? 농협. 자, 이렇게 두 가지를 체크를 정확하게 해주셔야 된다. 자, 문제는 3점이죠. 여기 보시면 3점인데 요거 하나씩 안 쓰면 뭐가 남을까요? 자, 박선주. 그렇게 하고 이쪽 보통예금 농협. 8월 22일자가 되겠습니다. 차변 쪽에 134 가지급금 박선주 12만원. 대변 쪽에 103번 농협 되겠죠. 자, 마지막 10번 되겠습니다. 10번. 창고로 사용할 목적으로 건물을 임차를 하고서 보증금 500만 원을 보통예금 통장에서 이체를 했습니다. 자, 중요한 사실 또 여기 나오죠. 문제 속에서 반드시 뭐 할 것? 거래처 입력할 것. 저는 시험 볼 때요. 그래픽 시험은 당연하게 형광펜을 지참하고요. 이런 시험 볼 때도 형광펜을 가지고 가요. 자, 왜냐면은 이런 부분들 문제를 읽었을 때 놓치기 쉬운 부분이 있다면 이렇게 연한 그 노란색 형광펜으로 딱딱 칠을 합니다. 이런 부분들도 칠하고. 그래서 대충 탁탁 체크해 놓고 문제를 풀면 굉장히 실수를 줄일 수가 있어요. 자, 보시다시피 자, 여기다가 임차 보증금
요 금액은 계약 끝나면 돌려받으셔야 되잖아요. 그렇게 하고 이 보통 예금이 아직도 찾으신 그랬는데도 차변에다 쓰고, 맡기신 그랬는데도 뭐 이렇게 대변에다 쓰고, 이렇게 순서가 없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지금 찾았으니까 자산의 감소니까 대변으로 빼주셔야 되죠. 그렇게 하고 임차보증금의 거래처, 자 분명히 입력하라 그랬습니다. 현대빌딩이 되겠습니다. 여기 현대빌딩까지 넣어주셔요. 자 문제를 보시고 내가 지금 어떻게 하면 되겠구나. 자 어떤 부분에서 문제가 나온다. 자, 보통예금 농협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가겠습니다. 여기 지금 실수했습니다. 여기가 농협이 아니고 국민이에요. 앞전에 농협 넣고 왔었죠. 그래서 여기도 농협으로 생각했었어요. 여기 국민. 이렇게 하면 안 된다. 자, 그런 거죠. 자, 여기 지금 체크를 안 하고 오니까 이런 실수가 벌어져요. 자, 그 다음입니다. 자, 이제는 수정 나왔습니다. 수정. 천년학기에서 상품을 구입하기로 하고 계약금을 국민은행 보통예금 계좌에서 이체한 내역이라고 그랬습니다. 자, 9월 12일자 가볼까요? 자, 수정 문제는 이미 어떻게 돼 있다? 그렇죠. 들어 있어요. 구입하기로 하고 계약금. 자, 이런 것들은 선급금이죠. 자, 선급금. 131번 선급금. 자, 천년악기에서. 그런데 웬 찬미악기예요? 여기도 거래처도 틀렸어요. 천년악기. 그렇게 하고 금액. 자, 맞습니다. 그렇게 하고 보통예금. 자, 두 가지 고쳤습니다. 선급금하고 거래처까지 고쳤습니다. 자, 그 다음. 직원 시내 출장입니다. 택시를 이용하고 결제한 신용카드입니다. 자, 또 여기도 가볼까요? 9월 20일자. 해서, 자, 이런 것들은 여비교통비죠. 여비교통비. 자, 해서 812번 여비교통비로 넣어주시고요. 카드니까 미지급금. 거래처 삼성카드. 오케이 되었습니다. 출장. 그렇죠. 여비교통비로 고쳐야겠죠. 자, 이제 결산 남았습니다. 자, 결산에서는 항상 뭐 하자? 하기 전에 데이터 체크부터 돌리자. 됐어요. 데이터 체크 검사 시작. 이게 나와야죠. 오류가 없다. 라고 나왔습니다. 자, 우리 결산 순서. 맨 처음에 수동결산, 그 다음에 자동결산, 그 다음에 손익계산서. 흐름이 이렇게 흘러가죠. 자, 그 중에서도 지금 자, 수동결산 나왔고요. 자, 이렇게 미지급 나오면 이건 뭐다? 알려줬어요. 알려줘. 저 미지급 나와버리면 벌써 답을 알려준 거나 마찬가지예요. 자, 어떻게 해요? 자, 우리 수동결산 할 때 제일 많이 나오는 게 손익의 정리였었죠. 손익의 정리. 그랬을 때는 차변에 누가 나온다? 선급, 차변에 미수. 이렇게 나오죠. 그렇게 하고 대변 쪽에 선수, 미지급. 자, 이렇게 지금 나옵니다. 그러면은 이때 선급과 미수는 뭐다? 자산이다. 자산. 얘네들은 자산. 선수와 미지급은 뭐다? 부채. 그쵸? 부채. 그 중에서 결산 나올 때는 항상 뒤에 숫자 붙은 애들은 수익으로 묶어주고 나머지 애들은 비용으로 묶어주자. 그쵸? 이렇게 비용으로 묶어주자. 그렇게 하고 이때 선자 붙은 애들은 과거부터 연결된 거잖아요. 먼저 선. 그래서 이런 것들은 회계에서는 2년이라고 할 수가 없죠. 그래서 이거를 2년이라고 한다. 그래서 내년으로 넘기는 거. 자, 이렇게 선급, 선수는 2년. 그리고 밑자 붙은 애들은 예상 혹은 뭐라고 불러요? 발생. 이렇게 부르지요. 그리고 가끔 시험 문제에서 비용의 이연을 얘기하면 누구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선급비용. 이렇게 가는 거죠. 자, 혹시 비용의 예상 그러면 뭐다? 미지급 비용을 얘기하는 것이다. 그러면서 잘 속으시는 게 여기 비용 붙었다고 이걸 비용으로, 수익 붙었다고 수익으로 절대 보면 속으시면 안 된다. 선급과 미수는 자산이고 선수와 미지급은 어떤 경우에도 부채다라고 보셔야 돼요. 자, 그런 상황에서 여기 지금 자, 보물을 알려줬어요. 자, 미지급을 알려줬으니 자, 어떡하자. 여기다가 12월 31일 자, 미지급. 이제 미지급은 대변이죠. 자, 미지급.
자, 뭘로 묶어준다. 뭘로 묶어준다. 요거지 않습니까? 요거 그대로 쓰시는 거잖아요. 여기다가 비용이라고 쓰시는 거잖아요. 3만 원. 자, 그렇다면 자, 이 부분만 해결하시면 됩니다. 자, 요거 어떡할 건데, 요거. 자, 요것도 어렵게 생각하지 말자. 자, 여기가 지금 현재는 자, 여기 지금 보시면 다 여기 써 있어요. 미지급했는데 뭘 미지급했어요? 많은 분들이 차입금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지금은요, 미지급하고 가장 가까이에 있는 누구를 찾으셔야 된다? 그렇죠, 여기 이자. 미지급 이자. 지금 이거 얘기하는 거죠, 이자. 그래서 여기다가 이자 비용 얘기를 하셔야 돼요, 이자 비용. 여기다 차입금 해놓으시면 다 된 밥에 헛바트리는 거가 되는 거죠. 그래서 미지급 비용인데 그 비용이 어떤 비용이다? 이자 비용이다. 비록 주지는 못했어도 이번 2019년도, 지금 이 문제 2019년도 문제니까요. 이자 비용이다. 그런 얘기가 되는 것이지요. 자, 가서 자, 아직 이해가 안 됐는데요. 자, 이러시면은 가서 영상 있지요. 결산 영상 많이 찍어놨잖아요. 그거 꼭 보시고 오세요. 자, 12월 31일자 차변에 자, 이자 비용 3만 원. 대변 쪽에 미지 자, 262번 해서 미지급 비용까지 잡고요. 자, 그 다음입니다. 자, 이거. 자, 외상 매출금에 대해서 1% 충당금 설정하는 문제가 나왔습니다. 자동 결산이죠. 자, 그렇다면은 자, 이 문제를 풀기 위해서는 외상 매출금 1% 충당금 설정하기 위해서 자, 합계 잔액 시산표 가셔서요. 자, 12월 31일자 가셔가지고 이 부분을 잘 보셔야 돼요. 자, 이 부분. 자, 여기죠, 여기. 자, 이 부분을 잘 체크를 하셔야 됩니다. 자, 특별히 이 부분이죠, 이 부분. 자, 213. 자, 213. 191 빵빵빵. 자, 지금 이 금액이 외상 매출금인데 자, 이 중에서 몇 퍼센트? 1%를 못 받을 수도 있다는 거죠. 그랬을 때 공 2개를 떼시면 되니까 결국은 이 금액이 되는 거죠. 이만큼 못 받을 수도 있다. 그런데 지금 얼마가 있어요? 50만 원이 있다. 고로 여기 와서 50만 원을 빼시면 그만큼 뺀 만큼만 보충하라는 거죠. 자, 빼보시면은 계산기 이용하셔서 자, 2131910 빼기 50만 원 짠. 자, 1631910 자, 해서 1631910 되겠습니다. 자, 요거 이제 반영하러 가셔야 돼요. 자, 어디로 가셔서 여기죠. 결산자료 입력으로 오셔가지고 결산자료 입력. 자, 오셔가지고 1월부터 12월까지 오셔가지고 자, 확인 한번 해주시고요. 자, 여기 지금 보시면은 다른 때 다른 거 없어요. 여기 지금 오셔가지고 넣으셔야 될 부분이 자, 여기 요 부분, 요 기말 상품 이 부분 하나 잘 체크하셔야 되고 자, 내려보시면은 조금 내려보시면은 요 외상 매출금 6칸이지 않습니까? 여기 외상 매출금 여기다가 체크하시면 돼요. 여기다가. 그래서 금액을 여기다가 써볼게요. 1631910 넣으시고 자, 상단에 전표 추가를 꼭 하세요. 전표 추가 하시고요. 자, 그렇게 하고 어디를 갑니까? 일반 전표 와서 상단에 조회 버튼을 눌러보세요. 그러면은 이 분계가 차변에 대손상각비, 충당금 이 분계가 분명히 잘 돼 있는지 확인하시고 그리고 다시 한번 합계잔액시산표 조회를 눌러서 아, 내가 이번 시험에 합격했구나. 이렇게 금액이, 이 금액이 1%가 정확히 맞으면 자, 정확한 건 채점을 해봐야 알겠지만 적어도 이 정도까지 맞춰 놓으시면은 조금 안심하셔도 되는 거죠. 자, 그런 다음에 어디로 간다? 손익계산서 가셔서 12월 달 오셔가지고 이 부분 여기 오셔서 요 당기순이익 있죠? 자, 확인하시고 추가 이거 추가해 주셔야 모든 장부가 마감되고 결산이 완벽하게 끝나는 거죠. 그런데 많은 분들이 매번 이거 안 하고 왔다. 이거 어떻게 되느냐? 점수 깎이느냐? 매번 물어보세요.
점수하고는 상관이 없다. 안 깎입니다. 그렇지만 꼭 마무리 해주시고요. 이제 조회 남았습니다. 조회. 자, 1번. 자, 총계정 원점 조회를 하시는데 상반기 중에서 복리후생비와 접대비 지출이 가장 많은 지급 월. 자, 이렇게 물어봤어요. 자, 총계정 원장 가셔가지고 자, 여기다가 811번 그렇게 하고 접대비는 813번이니까 자, 두 개 바로 찾아볼 수 있도록 811번부터 보겠습니다. 분명히 여기 상반기라고 했기 때문에 상반기면 1월부터 6월까지 중에서요. 지출이 가장 많다는 것은 어떤 분은 잔액 보시는데 아니에요. 이거는 누계고 지금 여기서는 상반기 중에서는 여기입니다. 여기 4월달. 자, 4월달. 자, 복리후생비 4월달. 답은 벌써 3번이죠. 그렇게 하고 접대비도 찍어 볼게요. 접대비도 옳지. 여기도 4월달 해서 답은 3번이다. 자, 확인이 됐습니다. 자, 이렇게. 자, 그 다음 2번 격리일보 가볼게요. 격리일보. 격리일보 가셔가지고 자, 이쪽이죠. 격리일보. 자, 그 중에서 3월달 3일자 오셔가지고 팡팡. 자, 그리고 상단에 격리일보 정확히 찍으셨어요. 내용 바르지 않는 거. 자, 보통 예금 여기 있지요. 그렇죠. 받으러 여기 있지요. 지급업. 와우, 단기차입금 틀렸다. 그쵸. 여기 1억인데 여기는 1,000만 원. 4번이다 라는 거죠. 4번이 틀렸습니다. 자, 그 다음 되겠습니다. 저요 6월말 현재 유형자산 중에서 비품의 장부 금액을 물어봤습니다. 취득 금액에서 감가상각 누계액을 빼셔야지요. 장부 가액의 전년도 대비 증감액. 좀 어렵네요. 자, 이 부분은 자, 좀 닫아볼까요? 너무 많은 게 열려가지고. 자, 어디로 가십니까? 재무상태표 가서 자, 재무상태표 오셔서 자, 6월달 오셔가지고요. 그 중에서 쭉 보시면은 비품. 자, 비품 가서 보시니까 여기 있어요. 여기. 자, 비품이 이만큼 있죠. 자, 이렇게 해서 금액 빼서 여기 지금 이 금액인 거예요. 이게 지금 다시 한번요. 여기 보시면 이 금액이 장부 금액인데 작년 장부 금액하고 비교했을 때 1,500을 빼셔야 되죠. 그래서 5,290만 원에서 1,500을 빼시면 5,290만 원에서 1,500을 빼시면 얼마? 자, 3,790만 원이 되겠습니다. 자, 얼마만큼이 증가했느냐 그랬으니까 똑같은 숫자지만 오히려 증가했으니까 답은 1번이라고 하셔야 되죠. 증가했습니다. 증가. 자, 오늘 시험 문제는 여기까지 풀이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